프랑스 지중해 연안 주민들은 이것을 악마의 생물이라 부릅니다. 어부들의 그물을 찢고 배를 망가뜨리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외래종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악마가 1킬로에 5만 원에 팔리는 고급 해산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도미니크장 유럽 생태 보존 기구의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외래종 문제를 연구하러 한국에 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태계 관리 패러다임이었죠. 그리고 제 인생을 뒤흔든 또 하나의 진실. 제가 알고 있던 제 이름, 제 정체성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미니크장입니다. 유럽 생태 보존 기구 유로그린에서 근무하는 해양생물학자죠.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린 그날,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 박사님, 지중해 연안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바다는 제 연구 분야이자 평생의 열정이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른 지중해 해안의 평화로운 마을 카시스. 그곳은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현지 어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해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이건 악마의 소행입니다. 우리 배를 망가뜨리고 그물을 찢어놓고 현지 어부장 피에르가 떨리는 손으로 해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다가가 보니 처음 보는 생물체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껍데기를 가진 생물이었습니다. 흡사 조개와 비슷하지만 훨씬 날카롭고 단단했죠. 3주 전부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졌어요.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 임시 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니 확실히 이 지역 토착종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감기려던 찰나 스마트폰에 뜬 뉴스 알림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남해안 올해도 풍성한 대왕 조개 따개비 수확으로 어민들 기뻐해. 화면을 클릭하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어부들이 들고 있던 생물은 바로 지중해를 공포에 몰아넣은 그 악마의 생물과 똑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기사를 읽어내려갔죠. 대왕 조개 따개비 고급 해산물로 키로당 5만 원.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단맛으로 인기.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외래종이 한국에서는 고급 식재료라니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보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이 생물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 연안에서 서식하는 대왕 조개 따개비입니다. 어떻게 지중해까지 왔는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팀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외래종 침입은 언제나 생태계에 치명적이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완전히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째서 한국에선 이 생물이 문제가 아닐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외래종과 공존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연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무모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배워와야 해요. 이 외래종 문제에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지중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해답은 어쩌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채취한 샘플을 들고 파리의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발견한 사실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이걸 먹는다고요? 연구실 동료 마리가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대왕 조개 따개비가 수십 년 전부터 식탁 위의 별미였어요. 특유의 단맛과 쫄깃한 식감이 인기라고 하네요.
연구실은 곧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서는 DNA 분석팀이, 다른 한쪽에서는 생태 영향 평가팀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외래종 관리 정책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소는 점점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스크린 속에서 발견한 사실들이 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잖아. 혼자 중얼거리며 노트에 필사적으로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는 자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특히 식용으로 가치가 있는 외래종은 어부들이 적극적으로 수확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래종 관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래종을 먹음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시니어 연구원 피에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치로 증명됩니다. 한국 남해안의 대왕 조개 따개비 개체 수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지중해 연안은 오히려 개체 수가 폭증하고 있죠.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연구소장 앙드레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들의 외래종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고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앙드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보게.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모니터에 한국 지도를 띄우고 연안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를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있다니. 제 연구 인생에서 이렇게 흥분된 적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외래종 관리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도 있는 발견이었으니까요.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저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끌림이었죠. 장. 도미니크 장. 제 성을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란 저는 항상 제 성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특이한 성이 제 여정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행 계획을 유럽연합생태보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어요. 도미니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비현실적입니다. 회의실 끝에서 유의관리자 클로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그들이 외래종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나?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네.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과학적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클로드, 우리의 과학적 방법이 10년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의 사례는 민간 지식과 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생태 환경이 다르다. 실험해 볼 가치는 없다고 본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 타협하면 제 연구는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제 자비로 가겠습니다.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지원 없이 혼자 가는 길이 더 빠를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휴가 준비를 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셨던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열어보지 않았던 거죠.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과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문서를 펼치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한글로 쓰인 출생증명서, 그리고 장성민이라는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성민에게.
내가 준비됐을 때 고향을 찾아가길. 엄마가.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었나?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프랑스인이었고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진첩을 넘기자 젊은 어머니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저였겠죠. 그래서 내 성이 장인 거였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끔 한국 음식을 해주셨던 것, 제가 동양적 외모를 가진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에 관한 뉴스에 끌렸던 이유까지.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행. 이제 이 여행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발음이 제 입에서 어색하게 흘러나왔지만 묘하게 친숙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어머니는 프랑스로 가서 내 정체를 숨기며 살았을까? 한국에는 아직 가족이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대왕족의 따개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연구 과제가 저를 제 뿌리로 인도하다니요.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낯선 언어와 문화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택시에 올라 준비해온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해양생물연구소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강, 현대적인 도시 속에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해양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제 뿌리의 땅. 그리고 외래종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곳.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여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내 이름은 도미니크 장 아니. 어쩌면 장성민일지도 모르겠네요.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해양생물연구소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건물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고 로비에는 다양한 해양생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도미니크 장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성이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여기서는 제 성이 더 이상 특이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세진 박사님이 곧 내려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전시된 해양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연구하던 대왕조개 따개비도 있었어요. 설명문을 읽어보니 식용 가치가 높은 해산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손님이군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네, 도미니크 장입니다. 유로그린 소속이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문들도 읽어봤고요. 박세진 박사의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박세진은 형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죠. 저의 연구실로 오시죠. 말없이 박세진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분주했고 여러 연구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전부 수조였고 그 안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요. 정말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제 말에 박세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래종 연구에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박세진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방문이 그다지 반갑지 않네요. 직설적인 말에 놀랐지만 오히려 편했습니다. 속내를 숨기는 사람보다는 솔직한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세진은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쓴 논문과 발표 자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외래종을 제거하는 방식만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다니 의심스럽군요. 제 연구 이력을 꼼꼼히 조사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접근법을 고수해왔어요. 하지만 연구자로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박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식 방법이 유럽에서도 통할 거라고. 순진하군. 연구를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 그의 적대적인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 영역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박세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죠. 남해 안에 가볼 겁니다. 거기서 대왕 조개 따개비가 어떻게 수확되고 관리되는지 직접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서는데 박세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이 장인데 혹시 한국계인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알게 됐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박세진의 눈에 흥미가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일찍 출발합니다. 7시에 연구소 앞에서 만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세진. 까다로운 상대지만 그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 내일의 현장 조사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세진은 분명 저를 시험할 것이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 정체성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세진의 차를 타고 남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바다와 어촌 마을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자연은 프랑스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영과 거제도를 둘러볼 겁니다. 외래종 관리의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죠. 박세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처럼 상쾌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통영의 수산시장이었습니다. 활기찬 시장은 다양한 해산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대왕 조개 따개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유럽에서는 악마의 생물로 불리는 것인가요? 박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개조개라고 부르죠. 특유의 단맛과 식감 때문에 인기 있는 해산물입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세진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개 껍데기를 까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프랑스에는 없는 맛입니다. 망설임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맛이 놀라웠어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박세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맛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 시장을 둘러보며 박세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판매되는 저것은 참게입니다. 유럽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악명 높죠. 하지만 여기서는 참게탕이라는 요리로 즐겨 먹습니다.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까지. 유럽에서 제거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외래종들이 이곳에서는 식탁 위의 요리로 변신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이 대왕 조개 따개비를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분들은 1970년대부터 이 생물을 채취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에 달라붙는 성가신 존재였지만 누군가 이것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로는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죠. 어부 한 분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세진이 저를 소개하자 어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개조개 맛있죠? 하! 박세진이 통역해 주었고 저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부는 자랑스럽게 그날의 수확을 보여주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작은 해변 식당에서 게조개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끓는 국물에 얇게 썬 게조개를 데쳐 먹는 요리였어요.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외래종을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회로 봅니다. 박세진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외래종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선별하나요? 박세진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외래종 활용 가능성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식용가치, 생태계 위협도, 번식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리 전략을 세워요. 오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외래종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과 요리법 개발에도 투자합니다. 연구원 김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 조개 따개비로 만든 레시피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에도 포함시켜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날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박세진이 물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수십 년간 외래종과 싸우기만 했는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박세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 하나만 고집하면 길이 보이지 않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 배운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단순히 먹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였고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인 사고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 지중해의 대왕 조개 따개비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제 뿌리이기도 한 이 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박세진과 함께 전국의 외래종 관리 현장을 방문했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처음의 서먹함은 어느새 동료애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일 프랑스로 돌아가는군요. 박세진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수집한 자료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꼭 쥐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유럽의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박세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차갑던 그의 태도가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다면 이것도 찾아보세요. 그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당신 아버지의 옛집 주소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구 협력을 넘어선 인간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세진. 손을 내밀었지만 박세진은 서양식 악수 대신 한국식으로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군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외래종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미니크, 정말 살이 좀 쪘군. 한국 음식이 맛있었나 보네. 마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그 농담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게 바로 해결책의 일부야. 연구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한국에서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외래종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간의 적극적 참여, 문화적 접근법의 중요성 등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외래종을 무조건 없애려 했지만 한국은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했고 일부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에게 이 악마의 생물을 먹으라고 할 건가?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종합적입니다. 교육, 인센티브, 새로운 용도 개발, 생태계 내 균형 찾기.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연구 계획서에 반영했어요. 다음 단계는 유럽연합 생태보존위원회 앞에서의 발표였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브뤼셀의 EU 본부 생태보존위원회 회의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도미니크 장 박사님, 한국의 외래종 관리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데이터,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리고 유럽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외래종 식용화 프로젝트를 첫 단계로 시작하고 이후 생태계 안정화 전략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 폭탄이 쏟아졌어요.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다릅니다. 이런 아시아 방식이 유럽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외래종 관리 체계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완강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놀란 것은 제 오랜 멘토였던 베르나르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미니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 이건 과학적 방법이 아닌가요?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접근법인데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위원회 의장 마르티네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 박사,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치적, 문화적 장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박세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대로 반대가 심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규모의 실험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접근법이 비웃음을 샀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증명해 나가세요. 창밖의 브뤼셀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기관의 공식 지원 없이도 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지중해의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제 두 나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 로랑, 줄리앙.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 하모니라는 소규모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름의 의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성과를 내야 해요. 연구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마을 카시스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곳은 제가 처음 악마의 생물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현지 어민장 피에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래종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요리책을 펼쳤어요. 이 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해서 식재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장 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먹자고요? 미쳤습니까? 기대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박세진도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의 거부감을 예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맛보시겠어요? 팀원 줄리안이 준비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대왕 조개 따개비 리소토였어요. 줄리앙은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 출신으로 한국의 조리법을 유럽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장 피에르가 한 입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그 악마 같은 생물인가요? 그의 반응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카시스의 레스토랑 셰프들을 초대해 시연회를 열었어요. 요리법을 가르치고 대왕 조개 따개비의 영양 가치와 시장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는 행동이기도 하죠. 셰프들의 창의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중해 스타일 파스타, 프로방스 허브를 활용한 구이, 전통 수프에 응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가 탄생했어요. 마을 축제를 활용해 해양 생태계 보호 미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외래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배우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괴물이 맛있는 음식이 된다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흥미롭게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소비자이자 바다 보호자가 될 테니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카시스 지역의 대왕조개 따개비 밀도가 10% 감소했어요.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에서는 새로운 메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 박사, 이 생물 좀 더 필요한데요. 손님들이 계속 찾네요. 미셸 셰프의 전화에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골칫거리가 자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화적 저항이 강한 곳도 있었죠. 이탈리아 국경 근처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를 해치지 마라. 좌절도 컸지만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했어요. 5개월 차, 우리는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래종 밀도 변화, 해양 생태계 영향, 경제적 효과, 주민 인식 변화 등 모든 측면을 분석했어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로랑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외래종 개체 수는 평균 15% 감소했고 어부들의 소득은 8% 증가했어요. 해양 생태계 다양성도 조금씩 회복되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6개월 차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이것으로 증명됐습니다. 한국식 외래종 관리 방식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지만요. 최종 보고서를 유럽연합 생태보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박세진에게도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제 두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았군요. 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위원회가 우리의 연구를 인정할까요? 결정의 날, 브뤼셀로 다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장 박사 프로젝트 하모니의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외래종 관리에 관한 이야기이자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환경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하모니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접근법을 유럽연합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의장 마르티네즈의 발표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냉담한 반응을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미니크 장 박사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외래종 문제 해결에 문화적 접근법을 통합하는 첫 시도가 될 것입니다. 환희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세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뉴스를 막 봤어요. 당신의 연구가 인정받았군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니 놀라웠습니다. 국제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였겠죠.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와인 잔을 높이 들며 건배했어요. 프로젝트 하모니의 성공을 위해. 마리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지중해 연안 5개국 10개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각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했어요. 그리스에서는 대왕 조개 따개비를 전통 요리 사가나키에 응용했고 스페인에서는 타파스의 새로운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에 저항이 심했지만 유명 셰프들이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래종이 우리 문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외래종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생태계와 문화는 항상 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하는 것이니까요.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래종 밀도는 뚜렷하게 감소했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관광객들은 생태 미식 여행을 위해 시범 지역을 찾았죠. 연구 결과를 정리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문화적 접근법을 통한 외래종 관리 한국-유럽 협력 사례였어요. 공동 저자로 박세진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논문이 출판되자 전 세계 해양 생태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호주, 남미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연구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도 이제는 저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외래종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박세진이 알려준 부산 주소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의 옛집이었던 그곳에는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이웃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장성호는 훌륭한 해양 생물학자였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여자와 결혼했지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어머니가 왜 프랑스로 혼자 돌아갔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제 뿌리를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저는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며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도미니크장이 아닌 장동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인생의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갈등은 없었어요. 오히려 두 문화의 지혜가 합쳐져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유럽-한국 외래종 관리 협력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대왕 조개 따개비는 이제 지중해의 보물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그 개체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저는 파리와 부산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죠. 어제는 박세진과 영상통화를 하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동민, 다음엔 아마존의 외래종 문제도 함께 연구해보지 않을래?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내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워야겠네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부산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 장식품과 프랑스 와인 한 병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두 문화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이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외래종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저에게는 잊고 있던 제 뿌리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미니크장도 장동민도 아닌 그 두 이름 사이의 경계에서 저는 계속해서 바다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외래종을 해결하는 방식 상상도 못하셨죠? 외래종의 위협이 기회로 바뀌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또 다른 한국의 반전 스토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